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 미국 교원 노조에서 오는 책이 왔네요. 그 내용을 전문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읽어보는데, 지금 주제가 되는 거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학기에 어떻게 그 코비드 19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, 뭐 이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팬데믹 문제죠.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고,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선생들도 걱정을 하고 학생들도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부분 교사들은 NEA, National Educator Association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. 이제 특별히 뉴욕 교사들은 UFT, United Federation of Teachers. 그 과거에는 교원 노조가 여러 개가 있었죠.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United Federation of Teachers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단일 노조죠. 물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95% 이상이 단일 노조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, 그 이유라 그러면 시에서 주는 의료보험에선 치과하고 안과는 커버가 안 되죠. 근데 치과하고 안과 부분 의료보험은 노조에서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노조가 있다는 얘기는 좀 어느 정도 직업 안정성이 보장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. 직업 안정을 보장을 받는다 그러면 교사가 자르기 힘들다. 웬만한 잘못으로는. 그래서 그런가 뉴욕이나 이런 데 일원에 좀 부자타운 롱아일랜드 쪽에 월급이 뉴욕시 교사 월급보다 한 20% 정도 더 높죠. 그런데 그런 타운에서는 유니온 프리입니다. 노조를 안 만듭니다. 처음에 고용될 때, 계약을 맺을 때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, 노조가 없죠, 아예. 노조를 만들지 않는다, 가입하지 않는다, 뭐 이런 조건부로 하고, 그러니까 결국 수업을 제대로 못하면 아무 때나 잘라도 된다.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. 아무 때나 잘라도 된다는 건 참 무서운 일이죠. 왜 그러면 수업을 제대로 못한다, 뭐 이런 내용이 사실은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그러면 미국에 노조가 있는 뉴욕시 같은 경우에 UFT라고 말씀드렸죠. 노조가 있는 그런 곳은 좀 안 잘리냐? 일반적으로는 좀 다른 타운들보다는 어렵습니다. 교사들이 잘리는 게 있어서. 근데 그래도 잘리는 걸로 따지면 제 생각으로는 한국 같이 완전 철밥통은 아닐 겁니다. 한국은 자기가 그만두죠. 무슨 연금 문제라든가 이런 거. 그렇지만 수업이 어때서 이런 걸 핑계로 자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수업을 제대로 못한다. 이런 이유로. 그래서 선생이 되는 건 쉬워도 자리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죠. 그래서 보통 뉴욕에서 교사가 잘리는 이유, 왜 잘릴까요? 보통 100명에 1명 정도, 1% 정도가 잘려나가는데 제일 큰 요인은 수업 분량입니다. 미국의 뉴욕시의 교사들은 1년에 적게는 3번, 많게는 8번까지 교사 평가를 받죠. 보통 교감이 들어오고, 조그만 학교 같으면 교장이 들어오고, 그 사람 수업을 어떻게 가르치나, 스탠다드 모델을 잘 따라가고 있나, 그 다음에 무슨 수업이 갖고 있어야 되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. 무슨 왜 아이스케이팅 할 때
선수들이 꼭 그 쇼트고 롱이고 해야 되는 컴포넌트가 있죠. 그런 것 같이 그걸 다 집행하고 있느냐. 그걸 보면은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느냐, 아니면 학생들이 수업에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느냐, 학생이 학생을 가리키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느냐,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떤 도구를 장치해 놨느냐, 수업 중간에.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있습니다. 한 2, 30가지.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수업이 교사의 강압이 아니고 프렌들리한 그런 서로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느냐,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. 그래서 1년에 만약에 낙제를 받게 되면 그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. 그 observation이라 그러는데, 교사 평가가 들어올 때마다 들어오기 전에 교장이나 교감을 만나서 또 요번에 가면 뭘 볼 거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내가 본 결과는 이렇다 하고 그 결과를 또 들어야 되고. 근데 뭐 교장이나 교감이 이 사람을 자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처음부터 흠집을 찾으려고 달려들겠죠.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뭐 싸움이 되는 거죠. 결국은 싸움이 되는 거고. 그래서 하여간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, 그 도중에 이제 만약에 낙제를 받았다 그러면 그 노조가 간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노조가 어떤 근거에서 낙제를 받았고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쳤냐 이런 걸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있죠.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, 미국에서 교장 교감은 교사가 교장 교감 되는 게 아니라 보통 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죠. 그런데 처음부터 교장 교감이 되는 사람들은 길이 다릅니다. 그래서 교장 교감이 되는 사람은 스쿨 매니지먼트 그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아야죠. 아니면 일정 학점 이상을 따든가. 그러니까 뭐 일반 그 저거하고는 좀 틀린 경우가 됩니다. 교사들하고는. 그래서 일반 교사들 경우에는 자기가 교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고, 지금 이 미국 교사 노조에서는 이 조 바이든을 밀어주죠. 또 교사 자체의 그 특성이 굉장히 그 리버럴합니다. 그래서 교사 사회는 한 8대2로 리버럴이 우세하고 민주당이 우세합니다. 그건 그 현실이고.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, 그래서 이제 노조가 간섭을 하지만 노조에게 큰 힘은 없습니다. 학교마다 노조위원장이 있는데 노조위원장이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. 왜 그러냐면 노조위원장은 보통 그 노조위원장의 월급은 그 학교 교사들이 내야 됩니다. 무슨 중앙에서 나오는 것도 없고. 그러니까 교사들이 얼마씩 각출을 해서 그 노조위원장 월급을 주는 꼴이 되는데,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사가 한 200명 이상 되는 학교, 그런 학교에서는 노조위원장의 수업을 2시간 정도만 하고 3시간 정도 빼주죠. 빼주니까 그 3시간 동안에 이제 자기가 노조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3시간 분량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고용되는 교사 월급을 그 나머지 교사들이 자기 월급에서 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니까 거기 맞춰서 이제 observation을 한다 그러면 같이 들어오기도 하고, 들어오지만 교사 노조위원장한테는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불평은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큰 그 힘은 없습니다. 그래서 1년이 지나고 이제 그 페이를 받았죠.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그 조금 제한된 그런 그 더 많은 observation을 받고,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네가 애들을 가르칠 거냐, 계약, 그러니까 그 레슨 플랜을 미리 뭐 받아보고 내라 뭐 이러고 굉장히 귀찮게 합니다. 그래서 많은 그 나이 든 교사들 쫓아낼 때 한 번만 이렇게 귀찮게 하면 뭐 내가 이거 아니면 밥 못 먹고 사냐, 할 만큼 했다 그러고 은퇴하고 나가버리죠. 그래서 그게 쫓아내는 방법이죠, 사실.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나이 먹으면 알아서 나가는 게 뭐 그런 더러운 꼴 보기 싫다 뭐 이런 것도 있죠.
그래서 이제 그래도 또 버티는 사람 버티죠. 특히 젊은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큰맘 먹고 자기가 됐는데 그걸 뭐 나가라 그런다고 그냥 무조건 나가버리면 그것도 좀 불공평하죠.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끝까지 버티면 두 해째 다시 또 그런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만약에 두 해째 계속 페일을 했다. 그런데 학교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. 그런 상황이라면 교사를 해고하는 게 아니라 그 교사 자격증 라이센스를 뺏어버립니다. 라이센스를 무효화시키는 거죠. 당연히 그 사람은 어디 가서 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. 라이센스가 없는데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?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교사들이 잘리는 겁니다. 물론 이 경우는 그 교사가 테니어는 종신재주권입니다. 종신재주권을 받은 경우고, 종신재주권이 없는 교사라 그러면 그냥 학기 끝나고 너하고 우리 학교와의 계약이 터미네이트 됐다 하는 편지 한 장만 보내주면 끝이죠. 그래서 바로 그냥 그걸로 잘리는 게 돼버립니다. 안타까운 일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. 그게 미국의 어떤 직업 그 운영 방식이니까요.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잘리는 게 있는데, corporal punishment. 그러니까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어떤 그런 체벌을 했다 이거죠. 체벌은 학생이 컴플레인 하는 순간 그 교사가 교실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. 그날부터. 바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런 짓을 했다. 그 여러 가지 있죠. 물론 손으로 때리는 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그런 학대도 이루어질 수 있고, 그 다음에 또 무슨 험한 말을 했다든가, 아니면 감정적으로 기분 나쁜 말을 했다든가, 아니면 교과 내용 중에 나오는 얘기를 얘기하면서 그거와 관계없는 그런 얘기를 했다든가,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.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억울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여학생이 그 선생을 좋아했는데 그 선생이 안 받아주니까 학생이 가가지고 저 선생이 나 만졌다, 내 엉덩이를 만졌다, 이런 식으로 말하면 선생은 하여간 그날부터 수업 참여가 금지되는 거니까요, 무조건. 그리고 이제 정밀 조사에 들어가죠. 근데 그 조사가 2년, 3년 걸리고 오라 가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럽다 그러고 간두는 사람도 생겨나고 억울하게, 또 어떤 경우에는 진짜로 그런 일이 다른 학생들의 증언이나 이런 거로 입증이 되면 형무소를 가기도 하고요.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잘리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또 잘리는 경우가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 child abuse. 예를 들면 다른 교사가 그런 걸 봤다. 아니면 이 학생이 집에서 아무래도 매를 맞고 온 것 같다. 부모가 얘를 때린 것 같다. 이런 걸 신고 안 하는 교사는 바로 또 잘립니다. 할 일을 다 안 했다 이거죠. 프로페셔널로서. 그래서 미국은 무서운 게 그 애가 집에서 맞은 것 같다. 농담 삼아 얘기를 우리 아빠 무서워서 나 혼났어, 때렸어,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신고를 해야 됩니다. 경찰에. 물론 교육위원회를 통해서죠. 그거 안 하면 안 했다는 걸로 또 잘립니다.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또 신고를 하면 또 학생이 말을 바꿉니다. 그게 아니고 농담이었는데. 그러면 괜히 교사만 머쓱해지는 거죠. 그리고 또 학부모가 따지기도 하고, 야, 넌 왜 나서가지고 쓸데없이 그런 말을 퍼뜨렸냐. 그러면 또 괜히 머쓱해지고, 법적으로는 그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게 돼 있지만 그게 학교라는 분위기가 뻔한 건데 그게 누가 했는지 왜 모르겠습니까? 뻔히 다 아는 거지. 그래서 이런 보통 크게 봐서 또 다른 예를 들면 학교에 돈을 맡아서 하면서 띄어먹었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가짜 서류를 냈다든지 예를 들면 출장을 가는데 기름값을 과다 청구했다든지 습관적으로 이런 게 걸려서
잘리는 교사들도 있습니다. 또 물건을 사면서 뭐 뒷돈을 해먹었다든지, 뭐 그건 아주 극히 드문 경우고, 대부분은 첫 번째 제일 많은 게 수업을 제대로 못하는 교사. 두 번째, 이제 학생들한테 그 코퍼럴 퍼니시먼트를 했던 교사. 뭐 감정적인 학대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다른 마이너 그런 잘못을 한 교사들 가운데 이제 상황이 심각한 것들, 이 정도 되면 교사가 잘리는데 노조가 아무것도 해줄 게 없습니다. 그냥 억울하다 그러고 컴플레인 해주고, 가끔 가다가 무슨 노조 대의원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히어링 하자 그러고 그러는데, 하여간 90% 이상은 노조가 집니다. 교사들이 집니다. 결국 미국에서 뭐 교사직이라는 게 그렇게 안정된 직장은 아닌 셈이 되죠. 또 많이 그만두고요. 사실 뭐 5년 내에 그만두는 그 신규 임용 교사가 전체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교사는 쉬운 직업은 아닙니다. 그만큼 또 열심히 해야 되고, 또 뭐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요. 뭐 공짜가 없죠, 이 세상에.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그런 직업입니다. 그래서 노조는 뭐 있긴 하지만, 노조는 오히려 노조비를 걷어서 복지 문제에도 신경을 쓰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노조비를 1년에 한 1,600불, 1,700불 정도 냅니다. 꽤 많이 냅니다. 노조비가 꽤 비싸니까요. 그래서 그 노조에서 뭐 받은 혜택은 그 의료 혜택 그런 거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노조비를 내는 데서 만약에 이제 현직에 있다 죽는다 그러면 장례비로 뭐 한 7, 8천 불 나오죠. 그게 끝입니다. 뭐 연금은 노조에서 주는 게 아니고, 연금은 시하고의 계약이니까요. 그래서 그렇게 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게 미국 교사들입니다. 근데 이제 노조가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 그러면 월급 협상이죠. 월급 협상. 그래서 월급 협상을 해가지고 하는데, 뭐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굉장히 뭐 시원찮아가지고, 항상 보면 그 3대 노조죠, 4대 노조죠, 시에 교사 노조, 경찰 노조, 그다음에 청소부 노조, 또 하나 교도소 에서 일하는 직원들 노조, correctional officer. 이 중에 가장 그 월급이 안 오르는 그 직업이 선생입니다. 뭐냐, 노조가 약해서 싸움을 못 한다는 얘기죠. 근데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는 파업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센셜 워커들은, 그래서 좀 더 상황이 뭐 더 어렵긴 합니다. 그리고 그 노조 지금 나오는 이런 사람이 미국 전체 노조위원장 같은데,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소프트합니다. 그냥 뭐 한국처럼 좀 강성으로 나가가지고 땀 한판 붙자 뭐 이런 게 없고, 그래서 좀 불만이 있습니다만,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 끝날 때가 다 된 사람이니까 불만을 말할 필요가 별로 없죠. 그냥 이제 조용히 은퇴하면 되죠. 물론 은퇴한 다음에도 그 노조비는 계속 내야 됩니다. 연금에 대해서. 그리고 또 받는 혜택도 계속 유지가 되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미국 그 교사 노조 한국처럼 세진 않다.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뉴욕시 교사 노조의 이야기입니다. 다른 동네로 가면 또 좀 달라지죠. 틀려지죠. 뭐 그거를 미국은 그 교사 자격증이라는 것도 주마다 틀리고, 또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뉴욕주 자격증에 더해서 뉴욕시 자격증을 따로 또 받아야죠.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. 교사도 그 시별로, 학군별로, 혹은 심지어는 학교별로 고용을 하죠. 그래서 어떤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사로 그냥 고용해서 쓰면 되죠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캐톨릭 학교다 그러면 신부나 수녀님들 그냥 뭐 와가지고 애들 가르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. 자격증 없다 그런 거 아무도 안 따집니다. 그건 사립학교인데 국가가 뭐 참견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죠. 그래서
그렇습니다. 오늘 알아본 내용은 모두가 다 뉴욕시 교사노조에 대한 내용입니다. 뉴욕시. 그래서 무슨 휴일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 교사들은 대부분 다 방학이 없죠. 무슨 소리냐? 너 방학하지 않냐? 방학이 없는 이유가 10개월 계약이죠. 계약이. 그러니까 7월, 8월에는 무슨 일이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학교에서 교사한테 연락을 하면 안 되죠. 교사는 거기 뭐 반응을 할 필요도 없고요. 처음부터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살펴본다 그러면 그나마 뉴욕시 교사는 조금 더 교사 노조가 센 편입니다. 다른 동네보다는. 그러니까 딴 동네는 뭐 말도 못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오늘 우리 미국 전체 교사 노조 잡지가 와서 잠깐 살펴보면서 또 함께 미국에서 교사 노조 어떤 위치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뉴욕시의 경우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그래서 혹시 미국에서 교사가 될 생각이 있다든가 아니면 미국으로 교육학 쪽으로 뭐 유학을 와서 그런 생각을 하신다 그런 분들은 한국같이 미국은 교사 노조가 철밥통이 아니다. 그리고 교사평가 observation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.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